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비바 시스템즈입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양호한 성장률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B2B에 기반한 기업들 중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손꼽힐 정도로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그 명성에 대비해 시장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기업인데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창업 스토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창업자는 피터 가스너입니다. 한때 순자산이 50억 달러가 넘어 이미 글로벌 억만장자 500위에 들어간 바가 있을 정도로 그는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비바가 있죠. 그는 비바와 유사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IBM 리서치에서 일을 했고 이후에는 피플 소프트웨어의 세일즈포스에서 경력을 쌓습니다. 그러다 2007년 창업을 결심하고 라이프 사이언스를 겨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맷 웰레스, 도그 오스틀러 등 이전 직장 동료와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이런 그가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피터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그는 CEO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세일즈포스를 끝으로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점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실패한다. 실패하면 CEO가 안 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그저 성공했을 때 하면 되는 것일 뿐이니. 그렇게 시작한 것이 비바 시스템즈였고 이 기업은 이때를 기점으로 성공 궤도를 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비바는 앞선 걱정들이 우기였다는 듯이 초창기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사스 모델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은 시기가 2010년도인데요. 2012년도 애뉴얼 레포트로 확인해보면 2012년도부터 이미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매출의 규모가 당시에 작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 현재 시가총액이 약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비바의 특징은 특이하게 공익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익이라고 해서 영리기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PBC라는 공익회사로 취급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질의응답 기준, 재무성과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비바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스 기업이죠.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내용은 R&D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제품의 밸류체인 점검 및 생산 QC를 위한 플랫폼 기능이 메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상실험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검토를 지원해서 체계적인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 제약 같은 경우엔 준수해야 할 품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툴로서 활용됩니다. 그 밖에 앞서 이야기한 품질 관리, 그리고 세일즈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나누면 디벨롭먼트 클라우드와 커머셜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제약에서 신약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방위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실적으로 가봅니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매출 성장률이 30%에 가까웠죠. 2024년도 회계년도 기준 매출 성장률은 약 1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매출 성장률은 약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매출 구성은 구독이 대다수입니다. 2024년도 기준 약 80%입니다. 나머지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분석과 프로젝트 관리 등을 제공해서 돈을 법니다. 구독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0년도에 81%였기 때문에 비즈니스 구조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대다수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58%가 북미 지역이고 27%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2023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전체 인컴을 살펴보죠. 역시나 구독 기반은 그로스 마진이 약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진율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는 그로스 마진이 약 28%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약 74%를 유지하고 있죠. 또 농갭 오퍼레이팅 인컴 마진은 약 35.6%로 꽤나 높습니다. 이제 밸런스 시트에서 직징이 있나 살펴봤는데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쇼텀 인베스트먼트 항목이 커런트 어셋에 많이 잡혀있는데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매출로 인식이 안 된 매출 채권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 부채가 자본의 약 4분의 1로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자본은 리테인드 어닝, 그러니까 벌어둔 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말 그래도 이때까지 벌어둔 돈이 많아 자본으로 축적해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주주 구성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한 창업자 피터가 약 9%로 높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주들의 주식 종류를 보면 스타트업으로 시작했기에 RSU 발행을 통해서 임원들의 대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RSU란 특정 기간이 지나면 부여하는 주식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주가 퍼포먼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해당 그래프는 2024년 애뉴얼 레포트에 있는 차트입니다.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발간 당시 기준으로는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 대비 언더퍼폼했습니다. S&P 기업에 준하는 정도의 성과만을 보였죠. 참고로 비바는 현재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딱히 점유율에 대한 시장 자료는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점검했는데요. 현재 IBIS 월드에서 말하는 미국 내 바이오테크 산업의 기업체 개수는 약 3,740개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말하는 고객의 수는 약 1,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매출 브레이크다운에 따라 미국 내 고객의 수는 대략 580개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현재 바이오테크 산업 대비해서 동사의 침투율은 약 16%죠. 물론 단순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아직 점유율에 대한 시장 자료가 부족한 점, 그리고 북민의 침투율이 낮게 추정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성장의 기회는 남아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점검하며 끝내겠습니다. 우선 동사의 회계년도 2025년이 매출 가이던스는 약 27억 달러에서 27.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0.7억 달러죠. 이를 감안해 마켓 스크리너의 전망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전망치가 2025년 기준 약 27억 달러이니 가이던스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켓 스크리너에서 제시하는 넷인컴은 갭 기준입니다. 현재 갭 기준 주당 약 4.077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약 4.4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튼 이를 감안해 살펴보면 현재 예상되는 2025년 PER은 약 45배입니다. 제가 생각한 추정치 기준은 약 41배입니다. 딱 사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 대비해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이전 트렌드 기준 꽤나 내려와 있는 편이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구간인 듯합니다. 비바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실적 발표의 내용을 담아 전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에 불안감이 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처럼 비관적인 시선에서 조금은 중립적인 시선으로 무게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한글로 전미금융환경지수라는 NFCI라는 지수가 있더군요. 해당 지수는 리스크, 부채, 신용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1일 가까워질수록 평균보다 완화적인 환경을, 1에 가까워질수록 타이트한 금융환경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마이너스로의 방향성이 확대되는 추세로 확인됩니다. 하단에 가까워진 듯한데 꺾임없이 완화가 될지 궁금하네요. 참고만 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들어 잡스러운 고민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